안녕하세요. EDM IELTS의 크리스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Cambridge IELTS 15 첫 강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IELTS에서 리스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수업에서 답지키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답지키는요. 답을 맞출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빈칸의 양 옆에 주로 포진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문제에서 사용된 단어와 음원에서 사용된 단어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다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답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흔히 타이밍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내가 몇 번 문제를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을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수업에서 TK다 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두꺼운 볼드체 항목 처리되어 있다든지 또는 빈칸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음원에서도 거의 80~90%는 동일하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종류를 봤으니까 키워드를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고유명사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유명사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아이가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탈릭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탈릭체가 뭐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글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탈릭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처리된 단어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숫자 정보죠. 숫자 정보라고 한다는 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50 pounds라고 나왔어요. 그럼 50 pounds만 답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하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어가 반복을 한다는 건 웬만하면 다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듣는 음원의 주제가 예를 들면 쿠킹 클래스예요. 조리 수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리 수업이라는 단어는 매우 자주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정보들은 세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변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잡지 주제가 되는 반복하는 단어는 키워드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두고 같이 키워드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파트 1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형은 노트 유형이네요. 그리고 답을 적는 조건은 요즘에 대표적으로 노트 유형은 한 단어로 적어라 라고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숫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문제를 쭉 살펴볼 건데요. 보통 노트 유형은 이렇게 제목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문제 보면서 키워드 작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목은 이렇게 여러분들 Bankside Recruitment Agency라고 해서 지금 구인 광고와 관련된 회사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겠죠. 근데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빈칸이 없어서 제가 타이밍 키워드다 라고 사인을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타이밍 키워드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동그라미 표시해서 사인을 나눠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우리 연필은 하나밖에 없어요. 컬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인을 다르게 하면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목 봤으니까 봐야 되는데 여기 빈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 타이밍 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주소에 대한 내용을 내가 들을 거고요. 그것에 대한 주소가 497 Eastside 그리고 Docklands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키워드들이 귀에 꽂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을 다 100%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Docklands가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답지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해당 문제는 이름 듣는 문제이기 때문에 name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답지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으라 라고 알려주는 Becky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1번 문제 이름 적는 문제인 것까지는 다 알죠. 이제 뭘 유의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자는 내가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처리해야지 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
phone number, 빈칸 없습니다. 요 부분들 짚고 넘어가면 이제 바로 best to call her in the 라는 표현을 보는데요. 전화해라 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석을 해보면 전화하는 시간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언제다. 그 시간 정보를 듣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시간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 넘어가서 typical jobs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볼 텐데 첫 번째 항목 clerical and admin roles에서 사무직이라는 것을 말하죠. mainly in the finance industry 해서 finance industry라는 키워드가 여러분의 귀에 흘러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답지키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IELTS 리스닝에서 must라는 건 강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음원에서도 똑같이 강조되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유의해서 듣고요. good 뭐뭐뭐 skills라고 하죠. 근데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typical jobs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스킬은 뭐겠어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스킬을 찾아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 염두에 두면서 듣되 음원에서는 다른 단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답지키 볼까요? Jobs are usually for at least one 뭐뭐뭐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는 보통 최소한 하나의 무언가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 정보에 유의해서 4번 답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Pay is usually 빈칸 앞에 파운드 기호 나왔네요.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알아야 돼요? 돈 적는 문제구나. 숫자 적어야 되겠다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유의할 거 per hour 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뭐 주급을 말한다든지 월급을 말한다든지 하더라도 시급 기준으로 답을 적어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 6번에 앞서서 타이밍 키워드 보죠. registration process에서 등록 절차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where 이라는 동사를 보죠. 무슨 뜻이죠? 네,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입을 해요. 언제? 인터뷰 보러 올 때요. 그러면 우리 6번은 옷 적는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7번 must bring your 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꼭 가져와야 한다. 강조 표현 나왔죠? 유의하라고 했어요. 근데 뭘 꼭 가져오래요?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가져오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관련된 긴밀한 정보를 듣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요거 여러분들 우리 예측이라는 걸 하면서 들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8번 They will ask questions. 질문을 던질 거예요. 뭐에 대해서? Each applicant. 지원자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apostrophe s가 보이죠? 이 apostrophe s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이 앞에 봤던 your이라는 소유격이에요. 결국에는 your이라는 소유격이나 apostrophe s라는 것은 어떤 소유에 대한 정보를 들어와라 인데요. 보통은 어떤 대상의 신체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어떤 무형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서 듣는다면 훨씬 더 고득점으로 다가가는데 세밀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장점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구인 광고를 하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면 좋은 이유들을 듣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9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을 듣는 문제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번 보시면 더 뭐뭐뭐 you receive at interview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you부터 인터뷰가 빈칸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터뷰에서 받는 무언가는 will benefit you.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예요. 이거 왜 키워드 안 잡아요? 앞에서 advantages 봤으니까 긍정적이라는 내용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반복하는 단어 안 잡고 인터뷰에서 받는 무언가를 적는 명사를 적는 거구나 하고 예측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이제 타이밍 키워드 vacancies 그리고 not advertised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듣고 지나가야 하는데 해석을 해보면 get access to 명사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이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일자리? Not advertised, 광고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에서는 less 뭐뭐뭐 명사겠죠? is involved. 개입이 된대요.
어디서? In applying for jobs.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applying 하는 것과 관련된 덜 무언가가 필요한 거구나. 조금 어떤 대상이 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문제라든지 7번, 8번, 그 다음에 그리고 9번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키워드를 잡고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답이 될지 예측을 한번 해봤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측하면서 듣기라고 해요. 물론 5점대, 6점대 받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예측하면서 듣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리스닝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맥락을 따지면서 이런 예측하는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넘어가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1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답을 볼게요. 이름이 제이미슨이었죠. 스크립트 볼까요? 앰버하고 윌리엄의 대화죠. 앰버가 그래요. Hello William, this is Amber. You said to phone. 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전화기가 아니라 동사로서 전화 걸다 라는 뜻이죠. 전화 걸라고 했다면 If I wanted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e job agency you mentioned 라고 해서 너가 이야기했던 일자리 알려주는 구인 광고하는 회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전화하라고 했다며 Is now a good time? 지금 내가 적절한 때에 전화한 거니? 하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런 정보를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죠? 그냥 흘러보내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Job agency라고 하니까 이 제목을 어느 정도 언급하려고 하는구나. 서서히 내용이 진행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윌리엄이 그래요. Oh, hi Amber. Yes, fine. 지금 좋아요. So 라는 표현이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합니다. So, now, anyway 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모두 다 뭐다? 화제 전환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나 본격적으로 문제 언급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말인데 The agency I was talking about is called 이거는 무슨 시그널? 이름 말한다는 시그널이에요. 에이전시의 이름이 나오네요. Bankside라고 불리는 이름이고요. 제목 언급되었죠? They're based in.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based in, 어디를 위치로 하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다? address를 언급하네요. Docklands까지 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1번으로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죠. 귀 쫑긋하고 답을 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I can tell you the address now. 497 Eastside 넘어갔고 다시 한번 또 so 나오네요. 더 가까이 다가가요. 답으로 Is there anyone? 사람을 언급해요. 사람을 언급한다는 건 지금 name of agent로 지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답이 나오기가 임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윌리엄이 뭐래요? The agent I always deal with. 무슨 뜻이에요? deal with?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에이전트, 직원은 called, 이름 말해주는 시그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뜻이죠. Becky Jamison이라고 해요. 요거 나왔고 이름 나왔어요. 웬만해서는 못 듣는, 웬만해서는 바로 못 받아 적는 이름이죠. 그런 경우에는 Let me write that down 이라는 표현을 쓰던지 Let me spell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 알려줄게 하는 시그널인데요. 윌리엄이 말하죠. Jamieson 해서 이름 받아 적어라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름을 적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대문자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모두 다 소문자로 적는 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1번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2번 문제는 우리 언제 전화하면 좋겠다라는 문제였는데요. 우선 타이밍 키워드 지나가고 나서 그 언제를 들어야 되겠죠? 답은 바로 afternoon이었어요. 오후에 전화하는 게 가장 좋다. 음원에서는요. 앰버가 그러죠. Do you have her direct line? 이라고 하는데요. 전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들 전화하니까
콜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폰 넘버가 먼저 언급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같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 2단계를 같이 하면 좋고요. 아니면 2번 들을 준비를 바로 하셔도 좋아요. 왜? 키워드만 여러분들 듣고 나면 2번 흘러나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선 윌리엄이 그래요. Yes, it's in my contact somewhere. 내 전화번호가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어요? Here we are. 여기 있다. 078 double 6510 333 하고 전화번호 언급했죠?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돼요. 왜? 이거 지나가면 이거 들을 준비해야죠. 자, I wouldn't call her until the afternoon. 나라면 오후까지는 그녀에게 전화 안 할 거야 라고 해요. 근데 내가 너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해요. 즉 이거 뭐예요? 가정법 과거 시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언제 사용해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if절은 단순 과거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은 would, could, 동사원형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 안 간다면 네이버에 혹은 인터넷에 가정법 과거라는 개념을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오후까지는 전화 안 할 거래요. wouldn't call her 이라는 표현이 best call her 이라는 키워드를 대체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답은 afternoon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fternoon이 답이다 라고 더 확신하게 해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나가고 난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사족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보죠. 3번. 우리 personal information 지나가고요. clerical and admin roles 지나가고 finance industry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3번에 대한 언급이 되겠죠. 근데 우리 주의할 거 must라는 강조 표현 주의하기로 했고요. 3번은 업무와 관련된 능력이다 라고 유추를 했었죠.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good communication skills에서 좋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음원 볼까요? 지금 clerical and admin jobs 이거 지나갔죠. 키워드. 이제 여러분 뭐 들어야 돼요? finance industry라는 키워드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똑같이 나왔어요. finance sector. 그렇죠? 그래서 우리 industry는 산업이라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sector는 부문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이제 3번 들으러 갈까요? Well, 윌리엄이 그러죠. I wouldn't worry. 나라면 걱정 안 할 건데 they will probably start you. 그들은 시작할 거래요. 뭐라고? A receptionist. 우리 receptionist는 reception이라는 어떤 장소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보낸 긴 데스크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안내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receptionist라고 하는데요. Or something like that.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 라고 하죠. 다시 한번 수가 언급이 되네요. 화재 전환의 시그널이에요. What's important for that? 이게 뭐 같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바로 말이야 라고 해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must의 우리 비슷한 표현이다 라고 눈치챌 수 있는데요. 뭐예요? 그게 isn't so much having business skills. 비즈니스 스킬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부정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business 쓰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리고 or knowing lots of different computer systems.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진 않고 it's 뭐래요? It's communication that really matters. 진짜 중요한 건 바로 communication skill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what's important에서 must를 간접 언급하다가 부정의 표현으로 한번 꺾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that matters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요하다라는 동사죠. 이걸 통해서 must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그래서 답은 결국에는 communication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죠. Jobs are usually for at least one 이었는데요. 답은 바로 week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one이라는 건 숫자로 하나를 말하니까 여기는 단수 명사가 뭔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음원을 보죠. 엠버가 그래요. So, 다시 한번 또 화재 전환이 일어나고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do people generally need temporary staff for? 해요.
그래서 계약직 직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한 거야? 그 기간을 물어보죠. It'd be great if I could get something lasting at least a month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at least라는 표현 똑같이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함정을 걸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함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윌리엄의 다음 반응을 봐야죠. That shouldn't be too difficult. 그건 그리 어렵진 않을 거래요. 지금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But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인데요. 항상 답은 웬만하면 역접의 접속사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You're more likely to. 여러분들 이거 핵심 수거죠.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more이 붙으면 뭐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Offered something for a week. 결국엔 뭡니까? 이거 아니야 라고 부정했으니까 긍정이 여기 뒤에서 나와서 답은 a week가 답이 되어야 하겠고요. Which might get extended 하고 추후에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one과 매칭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week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답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들어봐야죠. It's unusual, 일반적이지가 않대요. To be sent somewhere for just a day or two. 하루나 뭐 이틀 동안 다른 곳으로 보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usually라고 하는 빈도부사를 반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답은 우리가 숫자 정보를 a day도 듣고 a month도 들었지만 week가 답이라는 게 더 확실해졌네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5번, 우리 요거 금액 적는 문제였죠. 답은 바로 10 pounds per hour인데요. 우리 시급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보통 이런 표현은 wages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용어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우리 스크립트 볼까요? 엠버가 그래요. Right, I've had the pay isn't too bad. 돈을 주는데 시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pay가 물론 정확하게는 시급이라는 걸 뜻하진 않지만 돈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5번에 직접적으로 다가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Better than working in a shop or a restaurant. 따라서 돈벌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나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 뭐예요? 이거 필요한 정보예요? 아니요. 우리 숫자 정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 흘려보내는 정보입니다. 윌리엄이 그래요. Oh yes, definitely. 동의했고요. The hourly rate라고 하네요. 결국에 이게 뭐예요? 시급을 말하죠. 시급은 about 10 pounds라고 해요. 그리고 11 if you're lucky. 너가 운이 매우 좋다면 11파운드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운 좋은 경우에 대한 돈을 들어오래요? 그거 아니었어요. 따라서 답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답을 적을 때 숫자도 좋고요. 이렇게 문자로 10이라고 써도 됩니다. 왜? 답을 적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죠. Alright, 이제 6번 볼게요. Registration process라는 키워드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6번에 무엇을 입어라 라는 옷과 관련된 명사를 들어야 하는데요. 답은 바로 suit, 정장이었죠. 음원을 보시면 윌리엄이 그래요. Do you want me to tell you anything about the registration process? 라고 하죠. 그쵸? 우리 요거 여러분들 키워드만 잘 들으면 되고요. 이 뒤에 process하고 관련된 표현은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이 말하죠. The interview usually takes about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1시간이 걸린대요. 옷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흘립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You should arrange that about a week in advance. 미리라는 수거네요. 그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놔라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옷과 관련된 정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엠버가 그러죠. I suppose I should. 옷과 관련된 정보 나오네요. Dress smartly. 스마트 룩을 입어야 되겠다 라고 하죠. If it's for office work. 사무직이라면 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뭘 입어라 라는 걸 들어야 하는데 dress smartly는 무엇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진 않죠.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I can probably borrow a suit from mom. 어머니에게 정장을 빌려봐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wear하고 매칭이 될 만한 거 suit밖에 안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suit라는 거 메모해놓고 이게 답인지 아닌지 더욱 확실히 기다려야 되는데 뒤에서 뭐래요? 윌리엄이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동의를 하죠. 따라서 답은 뭐다? suit다 라는 걸 확신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7번 must bring your mama to the interview 였는데요. 우리 소유격에 주의하기로 했었죠. 답은 바로 passport였어요. 당신이 가진 어떤 사물이었네요. 그죠? 엠버가 그래요. Will I need to bring 키워드 매칭 됐어요. Copies of my exam certificates or anything like that 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시험 인증서나 뭐 그런 비슷한 거 가지고 가야 돼? 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윌리엄이 뭐래요? No, 아니? 라고 부정하죠. 그러면 또 엠버가 물어봐요. What about my passport? 내 여권은? 이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your 이라고 하는 건 인터뷰를 보는 당신을 말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엠버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라는 반대 소유격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래요? 윌리엄이 Oh yes, 좋아, 바로 그거야 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 답에는 passpor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exam이라는 정보는 함정이라고 바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번 질문을 던질 건데요. 각각의 지원자의 무언가와 관련된 질문을 던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해당 문제에서도 소유격에 주의하기로 했었어요. 답은 바로 personality였죠. 성격. 그래서 우리 예상했던 대로 지원자와 관련된 무언가라는 게 적중했죠. 음원의 스크립트 보시면 윌리엄이 그래요. I wouldn't get stressed about the interview. Get stressed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다는 뜻이죠. 나는 인터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으려고 할 거야. It's just a chance. 어떤 기회일 뿐이야. Build a relationship with you. 너와 알아가는 기회다. So, they can try and match you to a job which you will like. 그래서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당신이 어떤 직업에 더 적합한지 알아가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 쏘하고 여기 쏘하고 서로 같나요? 다른가요? 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지금 보면 이 쏘는 소문자로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쏘는 대문자 처리되어 있죠. 즉, 문장의 중간에 들어간 쏘는요. 단순히 and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냥 정보를 나열하고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문장의 서두에 나와 있는 쏘는요. 근데 나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야 하고 화제 전환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인데 there are questions about personality that they will ask candidates fairly basic ones 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을 던질 건데 성격에 대한 질문이래요.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인터뷰어들이 물어볼 건데 candidates는 지금 문제 applicants의 동의어 처리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자의 성격에 대해서 그들이 항상 물어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personality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뒤에는 뭐 probably won't ask anything, won't 부정의 표현이 있어요. too difficult, 너무 어려운 건 물어보지 않을 거다 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현 잘 들었다면 이런 뭐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은 없겠죠. 따라서 혹시 plans라는 표현을 적었다면 이 부정의 표현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실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번 봅시다. 장점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터뷰에서 받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매우 좋다 했는데 과연 뭘 받았을까요? 네, feedback이라는 거죠. 그죠? 스크립트 보시면 윌리엄이 그래요. anyway라고 하네요. 우리 아까 봤죠? so, now, 그리고 anyway까지 화제 전환의 시그널이다 라고 봤었는데 똑같이 나오죠? 있잖아, there are lots of benefits 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문제의 advantages를 말하죠. 많은 장점이 있대요. agency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the interview will be useful 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for example 이라는 정보가 나왔죠. 근데 우리 여기서 for example과 관련된 부분 들으라고 하나요? 9번에서? 아니죠.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이 장점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늘 기억하세요.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라는 such as 이런 표현들은요. 다 예시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 하면 문제에서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시그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구체적인 정보예요. 왜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잘 이해하라고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놓친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푼다? 라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ecause they will give you feedback 이라고 하네요. 그들이 너에게 피드백을 준대요. 여기 문제에서 뭐래요? 너가 인터뷰에서 그들로부터 받는다 하죠. 결국 receive의 반대말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 봤었죠. 뭐라고? 답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다 다른 단어로 나오되 의미는 동일하게 전달이 된다 라고 했어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피드백이 되어야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 10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0번에서는 이렇게 타이밍 키워드 2가지 듣고 10번 문제 맞추기로 했는데요. 무언가가 덜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뭐에 있어서? 일자리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보시면 less time is involved 해서 시간을 적어라 하는 문제였는데요. 우선 타이밍 키워드들부터 빠르게 캐치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보니까 access to jobs which aren't advertised 라고 해요. 요거 키워드 딱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jobs라는 건 지금 vacancy를 말하지. 그죠? 이제 우리 10번 들을 차례가 됐어요. 윌리엄이 그래요. Exactly, most temporary jobs aren't advertised. 동의를 하고요. 엠버가 I expect finding a temporary job this way takes a lot less time.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less까지 매칭이 되기 때문에 10번은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걸리죠. take는 시간의 표현에 있어서는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훨씬 덜 시간이 걸린다. 즉 여러분들 우리 여기 구조 똑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뒤에 내용 조금 볼게요. It's much easier than ringing up individual companies 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덜 필요해요. 왜?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라고 해서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ring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ring은 뭐 고리라고도 알고 있는데 동사로서는 우리 아까 봤었던 phone, 전화 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회사에 다 전화하기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시간이 덜 걸리는 거야 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대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 10번 문제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어려웠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키워드도 분리해야 하고 그리고 키워드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예측하면서 듣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3단계까지 가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처럼 음원을 보면서 이 내용은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 내용은 답과 너무 관련된 정보다. 꼭 들어야 되겠다. 이 내용은 답과 관련된 정보를 보충해주는 설명이야. 라는 것처럼 걸러가면서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